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스마트폰 UI 디자인에 들어가는 아이콘들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자,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아이콘들이 화면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과 좀 다른 점은 자, 이번에는 약간 3D 느낌이 나는 듯한 느낌의 아이콘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유행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만드는 아이콘도 있지만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아이콘들도 우리가 많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은 3D 느낌으로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콘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의 3D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본적인 도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 이렇게 사각형을 제가 하나 완성을 했어요. 자, 이러한 사각형 하나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약간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자,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주고요. 모양을 바꿔주고, 색상 또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변형을 줘서 이러한 형태의 입체적인 사각형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물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아이콘을 그릴 때는 이런 방법 말고 이제 우리가 메뉴로서 3D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자,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자, 3D 기능은 우리가 이펙트에 3D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베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자, 지금과 같이 3D 옵션이 뜨게 돼요. 자, 3D 옵션은 반드시 퓨리뷰 버튼을 체크를 해서 미리 보기 형태로 보면서 제작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각도도 돌릴 수가 있고요. 모양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도 이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입체적인 3D 모양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쉽게 이렇게 3D 모양을 완성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3D 기법은요, 말 그대로 지금 패스는 사각형이지만 모양은 3D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로 면으로 깨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부분을 다시 한번 따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자, 화면에 보이는 몇 가지 대표적인 아이콘 몇 가지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이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아이콘도 지금 3D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자, 이때 면은 없고 검은색 선만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툴로 우리가 크기를 한 80%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조금 더 줄일까요? 좀 더 줄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오브젝트의 두께감으로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 팔레트에서 두께감을 아주 두껍게, 자, 지금처럼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 4분의 1 요만큼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다시 펜 툴로 이러한 십자 형태를 정확하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90도로 카피를 해주면 되겠죠? 다시 로테이트 툴로 90도로 카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십자선과 지금 방금 그린 이 원을 같이 잡아서 세로 정렬, 가로 정렬 해준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일단 먼저 나눠줄게요. 자, 패스파인더로 나눠준 상태에서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런 부분 있죠? 이렇게, 요쪽, 이렇게. 자, 지워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선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은 크기의 비슷한 느낌의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이 원은 반대로 또 면만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잡아서 왼쪽 정렬과 밑정렬로 딱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조금 띄워놓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선은요, 지금 스트로크의 상태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의 상태를 자, 오브젝트에서 패스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다시 면으로 깨주셔야 돼요. 참고로 3D 기능은 이렇게 면인 상태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자, 이제 3D 기능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펙트의 3D, 익스트루드 베벨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퓨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해 볼게요. 자, 퓨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현재 그 모양을 자동으로 3D 형태로 바꿔주죠? 자, 근데 이제 모양이 조금 두꺼우니까, 자, 두께감을 살짝 줄이겠습니다. 자, 두께감을 살짝 줄여놓고 오케이. 자, 해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3D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3D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색상은 제가 다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색상을, 자, 색상을 바꿔주기 전에 먼저 그대로 한 세트를 복사를 해주시고, 자, 이 한 세트는 제가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로 면으로 분리를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이 3D 효과가 그대로 면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 면 부분이겠죠? 이 면 부분만 그대로 다시 도려낸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은 제가 다시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면 부분을 제가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면 부분은요,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갖다 놓게 되면 그대로 모양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겹친 이 면 부분만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색상 또한, 자, 이와 같이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 아이콘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D 기능을 이용한, 자, 아이콘 제작이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 원표시, 이 W 모양의 원표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 T자 아이콘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T자 아이콘 우리 아주 많이 보는 아이콘이죠? 자, 이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2D 같지만 3D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플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 회사 관련 제품을 만들 때 이 형태의 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아이콘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아이콘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사각형 툴로, 자, 기본적인 사각형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반전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바싹 붙여주고 가운데 정렬. 일단은 T자 형태의 기본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색깔은 자, 일단 이대로 놔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3D로 일단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이펙트의 3D의 익스트루드 앤 베벨 체크를 해주시고 퓨리뷰. 자,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은 3D가 나오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완성한 실제 완성은 이 T자 모양의 둥근 모양이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라운드 코너를 한번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코너 값을 또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너 값을 조금 더 동그랗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런 모양이 됐으면 일단은 먼저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통해서 이제 면화로 깨주셔야 돼요. 자, 효과로 깨주신 다음에, 자,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한 이 오브젝트는 다시 언그룹을 해주셔갖고요. 언그룹을 몇 번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가운데 T 부분만 딱 빼낼게요.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D 효과를 줬던 이 도형은요, 자, 이 나눠진 형태를 다시 한번 언그룹, 컨트롤 시프트 G를 여러 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 모양 그대로, 자, 합쳐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익스펜드. 자, 그러면 일단, 그 입체적인 모양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리 복사해둔 요 T자 글자를 Shift Alt 키를 눌러서 아주 살짝만 줄여주게 되고요. 살짝 줄여준 다음에, 자,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자, 세로와 가로를 정확히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의 나누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나눠주게 돼요. 다시 한번 나눠주고, 이 모양대로 델리트. 내부에 필요 없는 패스들도 이렇게 선택하면 지워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반전을 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반전을 시켜준 다음에, 자, 이거는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죠? 자, 안쪽으로 말린 것처럼 보이고 또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기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 형태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다시 한번 요렇게, 이제 색을 다시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지금처럼 요 선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뚫리겠죠? 자, 같이 잡아서, 자, 이때 나눠줄 밑에서는요, 이렇게 직선을 하지 않고, 여기다 살짝 곡선화를 시킬게요. 클릭, 요렇게 곡선화를 시키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자, 이와 같이 곡선화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선과 오브젝트를 전체 잡아서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고, 나눠진 이 안쪽과 요 나눠진 부분을 지워주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모양처럼 구멍이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조금 이제 곡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펜 툴을 이용해서, 자,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곡선화.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자, 조금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그대로 또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럼 이제 이 선대로 이 면을 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또 한번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나뉜 안쪽 부분은 다시 지워주시면, 자,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색상을 이와 같이 다르게 주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듯한 이런 입체적인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제 트위터 버튼이죠? 트위터 아이콘인데, 이 트위터 아이콘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이 트위터 아이콘은, 먼저 우리가 라운드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마찬가지로 선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L자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감을 지금처럼 두껍게 주시고, 자, 끝 처리도 둥글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두껍게 처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또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펜 툴로 적당한 크기의 라인 하나 이렇게 그어줄게요. 자, 일단은 T자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T자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자, 지금은 선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선의 속성을 우리가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옆에다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자, 배경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라운드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입력할게요. 자, 그라데이션은, 자, 이와 같이, 자, 위에는 조금 진한 하늘색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조금 밝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쪽에 이러한 테두리가 있죠? 자, 이 테두리는 지금 이 라운드 사각형보다 조금 작은 라운드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자, 지금 그린 라운드 사각형은 대신에 지금처럼 선만 있게 존재를 할게요. 자, 선만 있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의 두께감으로 자, 표현을 해준 다음에 대신에 자,
앞전에서 계속 했지만 항상 선은 면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선은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분해를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제 다시 한번 면에다가 흐린 하늘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좀 더 밝은 색으로 넣어줘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T자 아이콘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자, 위로 보내겠습니다. 자, 전체 보면 전체 흰색 스트로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기법은 우리가 아웃라인 기법, 외곽 처리 기법이라고 그래서, 자, 먼저 이 아이콘이 가지는 색상을 자,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를 복사를 해요. 자, 그럼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 복사한 하나는 이제 면 스트로크 부분에다가 흰색 스트로크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 스트로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감도 두껍게 처리를 할게요. 두껍게 처리를 하고, 자, 끝 처리도 이렇게 둥글게. 자,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는 항상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그쵸?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아까 미리 복사해둔 이 T자 아이콘을 그대로 위에다 배치해 주시게 되면, 자, 그리고 화면 정 가운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아이콘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좀 더 복잡한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는, 자, 우리가 3D를 이용한 기법, 그쵸? 자, 이펙트에 3D에 익스트루 N 베벨 엠보스를 이용해서 3D 기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3D 기법을 다시 분해를 시키고 편집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러스트로 만들 수 있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아이콘을 만들 수 있지만, 나머지 아이콘은 우리가 이 이후 다음 강좌에서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같이 해서 좀 더 복잡한 아이콘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콘들을 제작해 봤습니다.